33번까지 했고요. 우리 34번부터 쭉 또 이어서 하고 수학2 부분도 당겨봅시다.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눈 아파. 자, 34번. 어느 창고에 S라는 부품이 3개, T라는 부품이 2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2개를 들여왔어요. 추가된 부품 역시 S 또는 T이고요.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게 무슨 말이냐? 독립시행이라는 얘기야. 부품 하나 추가될 확률이 S 2분의 1. S가 안 될 확률도 그럼 2분의 1이겠지. 즉, 그냥 이걸 좀 쉽게 해석을 하면 S가 추가될 확률이나 T가 추가될 확률이나 어쨌든 하나 추가될 확률당 2분의 1씩이라는 얘기야. 그냥 반반씩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야? 기존에 그 S와 T가 S 2개가 추가될 확률도 그럼 2C2의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S 하나, T 하나 추가될 확률도 2번 시행해서 그냥 S가 한 번 발생하는 거야. S가 추가되는 게 한 번 발생하는 거니까 2번 중에 한 번, S 한 번, 그럼 S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한 번, 이렇게. T가 2개 추가되는 건 S 입장에서는 하나도 추가가 되지 않는 거니까 2번 시행해서 빵번 발생하는 거죠. 2분의 1의 제곱 그냥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이고요. 2분의 1이고요. 4분의 1입니다. 그럼 S 2개를 추가했다는 건 결국 S가 5개, T가 2개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S 2개 추가되는 건. 얘는 S 4개, T 3개. 얘는 S 3개, T 4개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지. 추가를 하고 났을 때. 그래서 7개 부품 중 하나를 선택할 때 그게 T였을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조건부 확률이죠. 그렇죠? 조건부 확률을 나한테 안 배운 친구들이 여기에 좀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다시 해주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엄청 대단한 이상한 그런 공식에 의존하는 그런 파트가 아니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 집합을 제한을 하는 거예요. 전체 집합에 대한 제한을 거는 거라고. 전체 집합에 대한 제한을 거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7개 부품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뭔 말이냐면, T가 나온 경우의 수만 보면 된다 이거야. T가 나온 상황만 보면 된다 이거야. 오케이? 하나를 추가했는데 그게 T래. 그 T가 S가 2개 추가된 상황도 이 중에 하나를 뽑았을 때 T일 수 있고, S 하나, T 하나 추가됐을 때도 이 상황에서 하나를 뽑았을 때 그게 T일 수도 있고, T만 2개 추가됐을 때도 이 중에 하나 뽑아서 T일 수 있잖아. 그럼 전체 T라는 부품이 나올 확률은, T라는, 일단 이거 답부터 찾고 내가 좀 설명해 줄게. T라는 부품이 나올 확률은 여기서는 7분의 2잖아. 여기서 T가 나올 확률은 7분의 3이잖아. 여기서 T가 나올 확률은 7분의 4잖아. 즉 전체 T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 곱하기 7분의 2. 이 왜 곱하냐면, 이럴 확률이 되려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될 확률이 저거잖아 지금. 이런 상황이 될 확률이 이거니까 이 상황의 확률에선 T가 나올 확률은 이만큼입니다. 이 상황일 때는 2분의 1의 확률로는 역시 7분의 3의 확률로 T가 나오고, 4분의 1의 확률로 또다시 7분의 4의 확률로 T가 나옵니다.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T가 나올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럼 분자에는 T가 나온 확률 중에서 추가된 부품이 2개 모두 S인 거. 즉, 요 상황을 물어보는 거니까 그게 요 확률이 분자에 들어오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조건부 확률 문제를 기호를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이 조건부 확률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니들도 다 아는 거야. 이 내가 가장 진짜 많이 드는 예인데, 남학생 집단이 있고 여학생 집단이 있고, 안경을 쓰는 학생 집단이 있고, 안경을 안 쓰는 학생 집단이 있어서 뭐 편의상 20명, 뭐 30명, 뭐 60명, 뭐 10명 뭐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고. 여기가 40명, 뭐 80명, 여기 70명, 50명. 전체 합총 120명의 사람이 있는 거죠.
이게 이런 질문, 그냥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면 전체 인원 120분에 안경을 쓴 애들 50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치? 근데 안경을 쓰지 않은 남학생일 확률, 학생들이 이걸 조건부 확률하고 헷갈리는데, 이거는 그냥 안경을 전체 인원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걔가 안경 쓰지 않은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세요니까 전체 인원 120분에 안경을 쓰지 않은 남학생 30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여학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은,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전체 120명이 있는데 내가 관찰하는 건 여학생만 관찰을 하세요라는 거야. 즉 이만큼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70명 중에 그 중에 안경을 쓴 학생, 이게 답인 거라고.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이렇게 전체 집단에 제한을 거는 거야. 그럼 분모는 뭐야? 그 제한을 걸었을 때 전체 집단이 돼야 되겠지. 이해돼? 그럼 분자는 그 제한 걸린 그 안에서 조건을 만족시킨 애들의 숫자가 돼야지. 그렇잖아. 안경을 썼다라고 해서 분자에 얘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 여학생만 관찰할 건데. 마찬가지야. 이 상황이, 근데 이건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데 이건 저건 왜 확률로 계산했는데 뭔 차이예요? 이것도 120분의 70 분의 120분의 60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120분의 70이라는 게 뭐야? 여학생이 나올 확률인 거야. 120분의 60은 뭐야? 안경 쓴 여학생이 나올 확률인 거야. 이거 확률분의 확률로 계산할 수도 있는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문제의 조건이 뭐야? 추가된 것이 t일 때라니까 t가 추가될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t가 추가되는 경우의 수. 여긴 경우의 수로 얘기하긴 좀 그래. t가 추가될 확률이 들어가는 거고, t가 추가된 그 확률들 중에서, t가 뽑힌 확률 중에서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일 확률이 분자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즉 확률이라고 하는 건 전체를 제한하는 거고, 언제나 분자에 들어갈 녀석은 분모에 있는 녀석들 중에만 골라야 돼. 그치? 여기 있는 이 60명은 이 70명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애들이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 분모에 써져 있는 확률 중에서만 분자에 들어갈 게 존재한다라는 거야. 조건부 확률의 구조를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조건부 확률의 구조. 이해돼요? 이해돼요? 이거 지지난주 그 조건부 확률 프린트 이제 그때 좀 많이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통계 이제 35번부터 방금 게 34번이었고 36번부터 또 남은 거 이제 6개 남았네요. 6개 한번 호로록 한번 해치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좀 길어요. 잘 봅시다. 앞면에 숫자 1, 2, 3, 4, 5가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상자에 들어 있고요. 이 상자에서 3장의 카드를 한 장씩 꺼낸대. 그래서 꺼낸 숫자대로 뒷면에 1, 2, 3을 차례로 적는답니다. 그때 그럼 내가 꺼낸 카드와 꺼낸 순서대로 1, 2, 3을 적을 건데, 양쪽에 다른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빵일 수도 있다. 왜? 양면이 다른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잖아. 순서대로 1, 2, 3 카드를 순서대로 뽑으면 뒷면에 1, 2, 3 순서대로 적을 거니까 양면이 다 똑같으니까 숫자가 다른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치? 양쪽 면이 다른 숫자가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양쪽 면이 다른 숫자는 2개 있을 수도 있고, 카드를 3장 뽑을 거기 때문에 3장 다 양면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치? 되셨나요? 그래서 분모에 들어갈 거는 이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첫 번째 뽑은 카드 뒷면에 1을 적고, 두 번째 뽑은 카드 뒷면에 2를 적고, 세 번째 뽑은 카드 뒷면에 3을 적으니까 내가 5장 중에 3장을 뽑을 건데 마침 순서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오케이? 순서가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첫 번째는 5개 중에 하나, 그 다음 4개 중에 하나, 그 다음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야.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를 뽑을 거고,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래서 첫 번째 뽑은 카드, 두 번째 뽑은 카드, 세 번째 뽑은 카드를 놓으면
여기에다가는 무조건 뒷면에 1을 적을 거고 여기에다는 무조건 뒷면에 2를 적을 거고 뒷면에 3을 적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때 그럼 확률 변수 x가 0이 되려면 즉 앞면과 뒷면이 다른 게 없어야 된다는 건데 다른 게 없다는 건 앞면과 뒷면이 모두 다 일치해야 되니까 무조건 1이 나와야 되고 무조건 2가 나와야 되고 무조건 3이 나와야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경우의 수가 여기도 1 무조건 1 무조건 2 무조건 3 이렇게 돼야 돼. 됐나요? 그래서 60분의 1인 거고요. 두 번째 x가 1인 사건, 즉 x가 1인 사건이라는 건 여기에서 내가 뽑아서 나열한 카드와 여기에 뒷면에 적은 숫자 중에 다른 게 하나 있어야 돼. 그치? 다른 게 하나 있어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거기 글로 써져 있죠? 서로 다른 카드 한 장 있고 나머지 두 장은 양면에 적혀있는 숫자가 카드가 서로 같아야 돼. 자, 그러면 어디가 같을지 고를 수 있겠지, 내가. 어디가 같을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어디든 같을 수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가 같아질 거고. 그쵸? 내가 만약에 여기를 똑같게 만들었으면 여기는 2로 고정이니까 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입니다. 되셨나요? 되셨나요? 아, 물론 얘부터 뽑을, 이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자고. 첫 번째 뽑은 카드에 2를 적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순서를 바꿔도 확률이 달라지진 않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뭐야 뭔 소리 하는 거야. 2가 오면 안 되잖아. 여기에 미친놈아. 2가 오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그럼 여기에만 앞쪽 뒷면에 다른 카드를 적겠다는 건 얘랑 얘는 똑같은 카드를 놔야 되는 거니까 경우의 수가 1, 3 무조건 이렇게 와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한 가지지. 그치? 그럼 남은 카드 뭐 남았어? 2, 4, 5 남았잖아. 그치? 그 중에 2를 뺀 나머지 둘 중 하나가 저 자리에 들어와야 돼.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데 그게 세 개씩. 이 자리에서 다른 거, 이 자리에서 다른 거, 이 자리에서 다른 거 확률이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얘는 60분의 6이겠죠.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시면.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여기서부터가 조금 힘든데, 만약에 얘만 똑같고 나머지 두 개가 다르다고 해보자고. 이것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총 3개가 나오겠죠. 왜? 얘가 똑같을 때, 그 다음 얘 혼자 똑같을 때, 얘 혼자 똑같을 때 이렇게 3개 있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는 2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는 3이 오면 안 되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충분히 나열을 해볼 수 있어. 이걸 왜 나열을 해서 세야 되냐면, 여기에 3이 왔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와 여기에 4가 왔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숫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뿅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지금.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요 자리에 3이 오면 여기에는 2, 4, 5 아무거나 와도 되고, 여기에 4가 오면 여기에는 2, 5 중에 하나 와야 되고, 여기에 5가 오면 2, 4 중에 하나밖에 못 와요. 그쵸?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습니다. 3, 7에 21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이해됐나요? 왜 3 곱해? 여기가 같을 때가 이만큼, 여기가 같을 때도 7개, 여기만 같을 때도 7개씩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세 번째는 셋 다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x가 3이라는 건 1, 2, 3인데 여기엔 1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엔 2가 오면 안 되고 여기에는 3이 오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거 세기가 너무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 확률 질량 함수 성질에 의해서 1에서 나머지 이거 3개를 뺀 거예요 지금. 그치? 그냥 그 방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셀 거면 케이스를 좀 많이 나누셔야 합니다. 한 3개 정도는 나눠서 해봐야 되거든요. 왜냐면 4랑 5가 둘 다 이 안에 있을 때랑 4랑 5 중에 하나만 이 안에 있을 때랑 4가 5가 없이 1, 2, 3만 이 안에 있을 때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해야 돼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돼서 얘는 그렇게 택하지 않았고, 그냥 우린 여기까지만 찾아서, 그럼 확률분포표 완성했고, 확률분포표 완성했다는 건 평균값까지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금부터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짠짠 38번. 38번. 이게 어려운 문제일수록 조금 많이 생략돼 있어. 많이 간략하게 써져 있어. 중간 설명이 덜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많이 써봐야 돼. 많이 쓰고 직접 많이 계산해 봐야 돼. 빈칸만 띡 찾으려고 하면 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38번 볼게요. 자, 1부터 n까지의 카드 중에서 하나씩 적혀있는 n장이 있고요. 이 중에 4개를 선택할 때 4개 중에 가장 큰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자, 그럼 1부터 n까지 중 4장을 뽑을 건데, 가장
큰 수를 x라고 하면 이걸 구할 수 있지. px가 k일 확률을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분모는 n개 중에 4개를 뽑을 건데 분자는 봐봐, 내가 4장을 뽑아서 가장 큰 숫자가 7이려면 7 무조건 뽑혀야 되고 1부터 6까지 중에 3장 더 뽑으면 되거든. 즉 가장 큰 수가 k가 되려면 k는 무조건 뽑혀야 되니까 따로 셀 필요는 없고요. 그럼 k 앞에 k-1개의 카드가 남아있거든. 그 카드 중에 3장 더 뽑으면 됩니다. 그럼 k 포함해서 총 4장이 뽑히는 거고 k가 가장 큰 수가 되겠지 무조건. 되셨나요? 되셨나요? k가 가장 큰 수가 되게 4장을 뽑는다는 건 k 너는 무조건 뽑혀. 경우의 수는 1이야. 그러니까 그 한 가지고 나머지 그 k 앞에 있는 k-1장의 카드 중 3장의 카드를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 분자는 k-1 컨비네이션 3이고요. 그 자연수 r에 대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게 왜 써져 있냐면 조금 이따 봅시다. 평균이 이게 그래서 그 확률을 구해보면 이런 거야. 표가 있잖아. 4부터 가능하거든. 4, 5, 6, 띵띵띵띵 해서 n까지. 좀 설명을 좀 보태주면. 왜 4부터 가능해? 4장을 뽑았는데 가장 큰 수가 3일 수 없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겠지, 그치? 그치? 근데 이때 확률이 그니까 n 컨비네이션 4분의 3 컨비네이션 3이야. 이때는 n 컨비네이션 4분의 4 컨비네이션 3이야. n 컨비네이션 4분의 5 컨비네이션 3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n 컨비네이션 4분의 n 빼기 1 컨비네이션 3. 지금 확률이 각각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평균이라 하면 이렇게 다 곱해서 더하는 거겠지. 그치? 다 곱해서 더하는 거라 4 곱하기 n 컨비네이션 4에 3 컨비네이션 3 더하기 5 곱하기 n 컨비네이션 4에 4 컨비네이션 3 더하기 6 곱하기 n 컨비네이션 4에 5 컨비네이션 3 해서 또로로롱 해서 n 곱하기 n 컨비네이션 4분의 n 빼기 1 컨비네이션 3. 이게 평균이란 말이야 지금. 이 길다란 평균을 그냥 시그마로 간단하게 띡 써놓은 게 이 x는 하고 그 시그마 줄에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그 가 나 써져 있는 박스 바로 아랫줄 내용이에요 지금. 나를 지금 살짝 건너뛴 건데 그 나를 어떻게 바꿨다는 거냐면 일단 분모의 n 컨비네이션 4는 다 똑같으니까 밖으로 n 컨비네이션 4를 다 묶어낸 거고 남은 것만 쓴 거 아니야, 그치? 자, 여기서 뭐가 이용되냐면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우리가 이걸 하나 좀 외우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여요. 진짜 처음 들어본 애들도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근데 n 여기 곱해져 있고 r 여기 곱해져 있고 이게 좀 외워져야 되는데. 자, 숫자를 넣어서 계산을 해볼게. 봐봐. 5 곱하기 10C5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쓰거나 아니면은 뭐 7C3 앞에 뭐가 8이 이렇게 곱해져 있어.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둘 중 하나. 이 공식을 쓰는 상황은 얘네 둘이 숫자가 똑같거나 아니면 얘보다 1이 크거나 둘 중에 한 상황에.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얘를 얘로 바꿀 때 쓸 수 있고 이 상황은 이런 상황인데 얘를 이걸로 바꿀 때 쓸 수 있는데 주로 이 짓을 많이 합니다. 이 짓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얘가 뭘로 바뀌어? 4 곱하기 8 C 4 이렇게 바뀝니다. 이해되나요? 일단 공식만 적용하면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은 해드릴게요. 봐봐, 얘가 n이야. 지금 이게 n인 거야. 이건 r 빼기 1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r 값은 4잖아. r 4, n은 8, 앞에는 r 그대로 이렇게 써지는 거. 이렇게 쓰면 별로 와닿지 않죠, 그렇죠? 자, 왜 이딴 공식이 성립하는지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띠띠띠띠띠. 자, 반에 30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거 말 잘 들으셔야 돼요. 30명의 학생들 중에서 축구 시합 나갈 11명 뽑을 거예요. 축구 시합 나갈 11명 뽑을 겁니다. 근데 보통 축구팀 안에는 주장이라는 녀석이 존재하죠, 그렇죠? 즉 주장 1명과 주장이 아닌 그냥 선수 10명을 뽑을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전체 인원 중에서 일단 11명을 뽑고 그 11명 중에서 주장 1명을 뽑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전체 30명 중에서 주장부터 1명 뽑고 나머지 29명 중에 주장이 아닌 나머지 선수를 뽑아도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세보면 어쨌든 30명 중에 주장 1명과 선수 10명을 뽑는 전체 경우의 수가 다 있을 거라 경우의 수가 똑같겠지. 그치? 봐봐. 30명 중에 주장을 1명 뽑으세요. 그럼 남은 29명 중에 일반 선수 10명을 뽑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전체에서 주장 1명 뽑고 나머지 인원에서 주장이 아닌 10명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 30명 중에 총 11명을 뽑고요. 그 11명 중에 주장을 하나를 뽑으세요. 11가지가 있겠죠. 이 두 개는 당연히 똑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시 처음 N명 중에 주장을 1명 뽑고요. 전체 N명 중에 R명을 뽑을 거야. N명 중에 R명을 선택할 거고 거기에 플러스 주장 1명을 뽑을 거야. 그럼 얘는 N명 중에 주장부터 1명 뽑은 거지. 그럼 남은 인원이 N 빼기 1명인데 그 중에 주장 1명 뽑았으니까 R 빼기 1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주장 1명도 이 R명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R명을 뽑았고 그 R명 중에 주장 1명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단 N명 중에 R명 다 뽑아요. 그리고 뽑고 그 R명 중에 주장을 1명 뽑으시면 됩니다. 똑같죠? 조금씩. 이런 이유예요.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걸 도대체 시장 어디다 쓸 건데 선생? 여기다 쓸 거예요. 여기다. 얘네들이 다 저 조건을 지금 만족시키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상황. 이 우변을 딱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야. n 빼기 1. 4, 3, 5, 4, 6,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에 n 컨비네이션 4분의 1 하나 묶어내시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4 컨비네이션 4로 바꿀 수 있다고. 그 다음 거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5 컨비네이션 4로 바뀝니다. 이게 진짜 잘. 이 숫자가 n 값이 되고 이 숫자보다 1이 커지면 돼요. 알았죠? 플러스 6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부터 점점점 n 컨비네이션 4까지. 혹시 저거 이거 얼마 되는지 아나? 이거 얼마 되는지 아나? 어? 이렇게 되겠죠. 아, 이것도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 이제 이거를 쓰는 거죠. 이거를 쓰는 거. 이거를 n 빼기 1 컨비네이션 r 빼기 1 더하기 n 빼기 1 컨비네이션 r이 n 컨비네이션 r입니다. 이거를 쓰는 거거든요. 즉 컨비네이션 두 개를 더할 때 앞에 있는 숫자가 똑같고 뒤에 있는 컨비네이션이 1 차이 나면 두 컨비네이션을 합쳐서 앞에 있는 숫자는 1이 커지고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를 따라가시면 된다는 규칙인데 이걸 좀 차근차근 써보시면 얘는 4C 0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 건 5C 1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 건 6C 2랑 똑같고요. 그 다음 건 NC N 빼기 4랑 똑같은데 4C 0은 어차피 1이고요. 5C 0도 1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5C 0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저 조건에 맞춰서. 얘네 둘이 앞에 있는 숫자가 1 커지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큰 숫자 따라가요. 1. 그럼 얘네 둘이 또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숫자 1 커지고요. 뒤에 있는 숫자 큰 숫자 따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여기까지 계산해주면 앞에 있는 숫자 1 커지고요. 뒤에 있는 숫자가 얘 큰 숫자를 따라가요. 이렇게. 근데 얘랑 똑같은 게, 그러니까 최종 답이 이건데 얘랑 똑같은 거는 얘에서 얘 뺀 거. n 플러스 1 그대로 쓰고 얘에서 얘 뺀 거 5랑 똑같죠. 그래서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5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저 공식을 약간 적용해서 연습하다 보면 좀 규칙이 보여서 이제 계산이 될 건데, 그래서 이 녀석이 전체 답이 n 컨비네이션 4분의 n 플러스 1 컨비네이션 5가 들어가는 게 평균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의 그 이제 빈칸을 좀 찾아보면 얘가 가잖아. 가. 그래서 그 가 밑에 줄에
k 곱하기 가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k 빼기 1 컨비네이션 3인데 걔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k 빼기 1 컨비네이션 3, 4 곱하기 k 컨비네이션 4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요 k 컨비네이션 4가 나에 들어갈 거고요. 다에 들어갈 건 좀 귀찮지만 요 녀석을 열심히 정리를 해보면 n 플러스 1 곱하기 다를 찾을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 n 플러스 1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다에 들어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다의 숫자만 나올 겁니다. 이게 많은 것이 약분이 되거든요. 저 녀석 써보시면 지금부터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비네이션 성질을 좀 잘 이용을 해서 평균을 구해야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능에는 이런 게 빈칸 넣기로밖에 안 나오지만 내신 시험에서는 저런 게 그냥 서술형으로 막 그냥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계산이 아주 지랄 같은 문제들이 존재하죠. 자, 39번 볼게요. 뿅뿅뿅 뿅뿅뿅뿅뿅. 이 문제 있잖아. 평균이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 말고 있잖아. 그냥 평균 구하는 거 있잖아. 올해 거 수능 완성인가에 들어있어. 수능 완성인가 수능 특강에 하여튼 올해 수능 그거 거시기에 있어. 이 문제 1이 적힌 공 n개 2가 적힌 공 n-1 여기까지 딱 똑같은 상황이 올해 거 수능 완성인가 수능 특강 둘 중에 한 군데 있어. 어디인지까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 1이 적힌 공이 n개 2가 적힌 공이 n 빼기 1개 3이 적힌 공이 n 빼기 2개 부터 해서 마지막 n이 적힌 공이 1개. 자, 여기서 먼저 규칙을 하나 잘 보셔야 되는 게 적힌 숫자와 개수의 합이 언제나 n 플러스 1로 일정합니다. 모든 녀석들이 다 그래.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중간에 k라는 숫자가 적힌 공은 몇 개 있겠어? n 플러스 1에서 k만큼 빠진 개수가 있겠지. 그래야 합이 k라고 n 플러스 1로 맞출 수 있으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 전체 공 몇 개 있겠어? 전체 공 다 더하면 몇 개 있겠어? 2분의 n 플러스 1개 있겠지. 우리 1부터 n까지 합이 2분의 n 플러스 1인 거 계산을 찾을 수 알고 계시겠죠? 그쵸? 이만큼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균식이 왜 그따구로 나왔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확률분포표를 작성해 보면 전체 1이라는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공의 개수 에서 1, 2 써져 있는 공의 개수가 전체 공에서 하나 뽑았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이니까 전체 공 개수분의 1이 써져 있는 공의 개수가 확률이겠지. 2가 써져 있을 확률은 그럼 2분의 n 플러스 1은 변함이 없고 2가 써져 있는 공이 나올 확률은 이렇게 점점점점점 해서 마지막 n까지 공의 개수는 2분의 n 플러스 1 변함이 없고요. 공은 1개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되셨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평균이 1 곱하기 n 이거 좀 정리하면 쓸게. n 플러스 1분의 2n n 약분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분의 2 괄호 n 빼기 이렇게 3 하나 더 써볼까요? 3일 때는 그럼 n 플러스 1분의 2의 n 빼기 이렇게 써지겠지. 이해되시나요? 점점점 마지막 n이 들어올 확률은 n짜리는 n 곱하기 둘이 곱하면 n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평균입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얘 둘이 곱하고 해서 더한 거밖에 안 썼어요. 근데 공통으로 묶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n 플러스 1분의 2로 묶어내시면 남은 게 얘네 두 개 1 곱하기 n 남고요. 남은 게 얘네 두 개가 남는 거니까 n-3의 n-2 이렇게 남습니다.
되셨나요? 그 부분이 우리 문제에 그 x는 k 자리에 써져 있을 확률, 여기에 k에 써져 있을 확률은 그럼 2분의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k잖아. k가 적혀있는 공은 당연히 n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확률이 지금 가에 써져 있는 겁니다. 가에 2가 여기에 올라가 있어서 얘가 가죠. 지금 가에 들어갈 게 n 곱하기 n 플러스 1인 거고요. 지금 그 평균은 하고 이 x가 써져 있고 시그마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고 밑에 가분의 2가 써져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시그마가 그러니까 요 녀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 1 집어넣어 보세요. 앞에 거부터 차근차근 나올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거 어떻게 정리할까요? 이거 계산을 못해서 틀렸겠죠? 자, 저걸 정리하는 방법을 내가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정리하는 방법 두 가지. 첫 번째는 그냥 시그마 공식을 의존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말 그대로 쟤를 시그마로 표현하시면 k는 1부터 n까지고 k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거든요. 확인해 보세요. k에 1 넣어보세요. 첫 번째 거 나오나. k에 2 넣어보세요. 두 번째 거 나오나. 3 넣어보세요. 세 번째 거 나오나. 마지막 n 나오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얘가 k에 대한 시그마입니다. 즉 얘네들은 상수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즉 얘를 여기다 분배를 합니다. 여기 전체 분배를 해서 시그마를 따로따로 써줄 건데 그럼 그때 n 플러스 1은 시그마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그냥 공식 처리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쓸게요. 더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통째로 이 안에다 집어넣어서 얘를 분배하면 n 플러스 1이 다 약분이 돼. 얘랑 다 약분이 돼서 계산이 되게 이쁘게 떨어져. 되게 이쁘게 떨어집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나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저 별표 친 부분을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초딩 때 배웠죠? 5를 5번 더하면, 아니 5를 3번 더하면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가 5 곱하기 5예요. 이렇게 하잖아. 그치? 5를 3번 더하면 5 곱하기 3 이렇게 쓰잖아. 그치? 1 곱하기 n이라는 게 1이 n번 더해진 거야. 그쵸? n번. 2는 n 빼기 1번, 즉 1보다 한 번 덜 더해줬어요. 3은 그거보다 또 한 번 덜 더해줬습니다. 그쵸? 4는 또 한 번 덜 더해졌겠죠. 쭉쭉쭉쭉 하다가 맨 마지막 n까지 이제 이렇게 더하는 거거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거야. 이렇게 한 줄로 보자고. 1, 1, 2, 1, 2, 3, 1, 2, 3, 4부터 1부터 n까지 합. 그치? 그럼 이게 뭐냐면 어딘가 그럼 k번째 줄이 있다고 해볼게요. k번째 줄은 1부터 k까지 더해져 있겠지. 그치? 이해돼? 그럼 이 k번째 줄의 합이 2분의 k 플러스 1이죠. 즉 여기다 1 집어넣으면 k에 1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3 집어넣으면 4 집어넣으면 n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야. 즉 요 줄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분의 k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서 이거 정리하시면 6분의 k가 아니죠.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나올 거예요. 정리하시면 이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편하신 대로 하나만이라도 잘 쓸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정리해 보시면 다 찾는 건 이제 뭐 중학생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커피. 자, 다음 41번. 아이고.
저 뒷부분들이 프린트가 되게 깨끗해 보이네. 깨끗해 보인다, 승현아. 아, 거기다 푼 거야? 오늘 첫 수업이자 마지막 수업이 오네? 숙제들 잘해와. 숙제 잘해와. 내가 뭐 숙제 안 한다고 뭐 때리고 뭐 혼내고 뭐 그러진 않을 건데. 이왕 할 거 올해 끝내야지. 내년까지 할 수 없잖아, 우리. 자, 2 이상 자연수 n에 대하여 1 이상 n 이하, 그 1과 n 사이에 어쨌든 그러니까 a, b가 있고 뭐 c, d가 있는데 x는 a, x는 b, y는 c, y는 d로 둘러싸인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2n이 되도록 a, b, c, d를 선택하고 그때 b-a의 길이, b-a가 그럼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인 거 이해 가시나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확률 변수라고 한답니다. 그때 x의 평균이 2분의 n을 임을 보이는 과정입니다. 이게 졸라 힘드네. x는 a, y는 b. 뭔 소리야? x는 c, x는 b, y는 c, y는 d를 그려서 이 직사각형을 만든다는 거죠. 이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둘레가 2n이 된다는 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의 합이 n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합이 언제나 n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문제에서 b-a의 값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문제 쭉 읽어보면 확률 변수 x가 그럼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이고 가장 큰 값은 얼마겠니? 가장 큰 값은 얼마겠어? n-1이겠는데 지금 가로와 세로의 합이 n이 돼야 되고요. a, b, c, d에 들어갈 숫자들이 지금 전부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요 가로와 세로 최소 간격이 1이란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오케이? 최소 간격이 1인데 최소 간격이 1이면 최대 간격은 끝이 없냐? 그게 아니야. 얘가 1이면 그때 얘가 n-1인 거고 얘가 1이면 얘가 n-1인 거야. 즉 가로 길이는 아무리 길어봤자 n-1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가로와 세로를 합쳐서 n이 될 건데 가로가 n이면 세로가 빵이야.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에 들어갈 건 n-1이겠죠. 가에 들어갈 건 n-1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값은 n-1이고요. 해서 x가 k일 때, 즉 가로의 길이를 k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가로의 길이를 k라고 가정해보면 세로의 길이는 당연히 n-k가 되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로의 길이가 k일 때 b-a가 k이므로 그 a가 1 이상 n-k 이하여야 한다 그딴 소리가 도대체 왜 써있냐면 1이 여기 있고 n이 여기 있는데 어딘가 a가 있고 어딘가 b가 있을 거고 이 길이가 k를 유지를 해야 돼. 오케이? 그때 a가 올 수 있는 범위, 이 막대기가 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a는 여기까지 못 와. 왜? b가 딱 여기까지 왔을 때가 a의 오른쪽 마지노선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그 마지노선인 상황이 n 자리에 딱 b가 왔을 때, 그래서 거기서 k만큼 딱 떨어진 지점에 여기에 있을 때 그 a는 그럼 n에서 딱 k만큼 오른쪽으로 빠진 거, 왼쪽으로 빠진 값이겠지. 이게 a가 오른쪽으로 올 수 있는 최대값이야. 가로 길이가 k라고 했을 때. 따라서 x가 k일 때 저 a라고 하는 값은 당연히 1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와봤자 n-k 이하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거기에 그래서 n-k가 적혀 있는 거고 d-c 역시 n-k, 요 길이가 n-k니까 세로 수직선도 마찬가지야. 세로 수직선에서도 1이 있고 여기에 n이 있는데 얘가 d 자리에 들어올 때가 c의 마지노선이거든. 근데 이 세로 길이가 n-k이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 이 값이 k가 됩니다. 여기가 딱 k일 때가 c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을 때야.
C가 제일 위에 올라가 있는 그림. 따라서 C도 역시 1 이상 K 이하입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들어갈 건 그냥 K입니다. K. 나에 들어갈 건 K. 그러므로 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n-k일 확률은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P 전체 사각형 몇 개 있죠? 전체 사각형 개수부터 세야 되는데 이런 젠장을 그 분모에 들어갈 게 왜 그따구로 생겼냐면 가로의 길이를 기준으로 전체 사각형부터 1부터 이게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네. 전체 사각형은 거기에 i는 1부터 가까지라고 써져 있잖아. 그 시그마가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가로의 길이를 i로 잡으면 이게 세로의 길이가 n-i가 무조건 돼야 되는 거거든. 그쵸? 가로의 길이가 왜냐면 지금 가로와 세로의 합이 언제나 n은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한 개의 넓이가 i 곱하기 n-i인 거야. 그쵸? 그래서 i에 1을 집어넣으면 가로가 1인 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i에 2를 집어넣으면 가로가 2인 사각형이 나오는 거고, i에 3을 집어넣었을 때 가로가 3인 사각형이 나오는 거야. 이걸 빠짐없이 가능한 걸 다 찾은 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걔네 둘이 그래서 곱해진 거고, 그래서 여기에 시그마 i는 1부터, 근데 끝이 어디야? 가로의 길이로 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마지노선, 가로의 길이는 최대 n-1까지만 되니까 여기에 n-1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분모에 들어갈 값입니다 라는 거죠. 이 녀석을 정리를 좀 하면 n 곱하기 시그마 i는 1부터 n 빼기 1까지 i 빼기 시그마 i는 1부터 n 빼기 1까지 i의 제곱,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요, n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이고요, 빼기 6분의 n-1 n 2n-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 분모 자리에 이제 들어오게 될 녀석입니다. 전체 사각형에 가능한 그 사각형의 가로 길이로 될 수 있는 사각형들의 총 개수가 가로에 들어올 거고, 나에 들어갈 분자는 계속 이어서 해보면 x가 k일 때니까 a는 1부터 n-k까지 가능하니까 n-k개가 있고, 그때 가로의 길이는 k개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나라고 써져 있죠. 여전히 이게 분자에 들어갈 값입니다. 간지러워. 햇귀찮네 진짜. 그러면 평균은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곱하기 x는 k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하니까요. 시그마 k는 1부터 n 빼기 1까지 k 곱하기 분모에는 나, 요거 얘 분모에 들어오시고요. n 빼기 k 곱하기 k 이렇게 써져 있어서 여기서부터가 계산이 너무 귀찮습니다. 계산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열심히 정리하면, 어차피 별표 친 건 전부 다 n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시그마 앞으로 빠질 거라 요 부분 잘 정리해서, 별표 친 게 분모에 있으니까 얘 정리한 거 역수치한 거랑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역수치한 거랑만 잘 곱해 주시면 계산은 되는데 이게 너무 귀찮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2분의 n이 나온답니다. 2분의 n까지는 찾지 마시고요. 다에 들어갈 걸 찾으려면 대신에 얘는 계산을 좀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계산을 끝내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냐면 6분의 n 빼기 1 곱하기 n으로 묶어내세요.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럼 앞에 괄호는 3n이 남고 뒤에 괄호는 2n 빼기 1이 남으니까 3n에서 2n 빼기 1 빼시면은 n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별표 친 게 이제 저 값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을 역수치한 게
저 앞으로 시그마 우리의 문제에서 다 자리에 들어갈 거 있잖아. 앞으로 빠져나올 게 역수치해서 지금 얘가 분모니까 그래. 분모니까 앞으로 나오면서 역수치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얘가 그래서 분자에 6 써져 있는 거고 얘가 다에 들어갈 녀석입니다. 까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거를 니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그러고 온 친구들은 조금 이해를 할 텐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이 빈칸 넣기가 참 어렵네요. 이해됐니? 될 리가 없는데. 이해가 될 리가 없는데. 승인 이해됐니? 어디? 여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얘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시그마를 따로 근데 n, i에 대한 시그마니까 n은 밖으로 빼준 거지. 끝나는 지점도 n이 아니라 n-1이니까 얘가 2분의 n-1 곱하기 n. 얘도 n-1이니까 6분의 n 빼기 1, n, 2n 빼기 1 이렇게 들어가고 앞에 n 따로 곱해준 거를 통분해서가 아니라 공통인수로 묶어내가지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잘 나올 거예요. 아, 통계 졸라 어렵네요. 자, 43번이었고요. 43번이었대요. 44번이었고요. 라스트 51번.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 상자에 50개씩 넣어서 판매하는데 상자에 포함된 불량품 개수는 평균은 M이고요. 분산은 25분의 48이라고 합니다. 불량품을 찾아내기 위하여 50개의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데는 6만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검사하지 않고 상자를 판매할 경우에는 한 개의 불량품에 A1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필요하는데 제품을 모두 검사하는 비용과 애프터 서비스로 인해 필요한 비용의 기대값이 같대. 그럼 기대값이 6만 원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대값이 6만 원이 나오도록 하는 그 A1의 그 A를 구해서 1,000원 단위는 버리세요. 즉, 그 A1이 35,000원 나오면 답을 35라고 쓰라는 얘기죠. 1,000 단위를 버리시고요. 자, 그러면 상자에서 나오는 불량품의 개수,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왜? 문제에 써져 있어. 불량품의 개수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그럼 상자 안에 총 당연히 50개 들어가 있으니까 각각을 검사하는 시행을 전부 다 하면 그게 50번을 시행을 하는 거고, 확률을 몰라. 대신에 확률을 몰라. 확률이 없지만 대신에 분산이 평균 M값은 그럼 50P고요. 분산인 25분의 48은 50 곱하기 P 곱하기 1 빼기 P. 이렇게 계산을 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씩띡 나눠주면 P 곱하기 1 빼기 P가 25의 제곱분의 24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거 계산하면 P값이 25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25분의 1 또는 25분의 24가 나올 거거든요. 나는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양변에 25제곱 625 곱해서 2차 방정식 푸시면 인수분해가 아주 이쁘고 사랑스럽게 돼서 요 값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럼 평균이 여기다 얘네를 집어넣었을 때 우리 근데 평균은 5 이하인 자연수니까 둘 중에 얘를 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평균이 5 이하인 자연수가 나오려면. 그래서 이제 두 개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가 걸러져서 P값이 25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거야. 자. 그러면 한 개의 불량품에 A1의 애프터 서비스 비용이 든대. 그럼 그 애프터 서비스 비용 AS라고 하죠. AS의 비용은 A1이 드는데 당연히 불량품 개수마다마다 A1씩 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총 비용이 AS의 총 비용은
한 개의 불량품 개수마다마다 A1이니까 불량품 개수 곱하기 애프터 서비스 한 개당 비용인 A가 곱해질 거고, 우리 문제에선 E, 그 애프터 서비스 비용의 기대값이 6만 원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A는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가고 이 X가 6만 원이에요. 근데 이 X가, 요 녀석의 X가 이거잖아요. 이게 이 X잖아. 그러니까 얘가 집어넣으면 2 나오나요? 2? 그쵸? 25분의 못하네. 24. 2가 나오겠네요. 즉, 요 녀석이 2니까 따라서 A는 3만 원입니다. 1000으로 나누면 답은 30일 거예요. 그래서 아유 힘들다. 이렇게 해서 수원이란다. 확통이 끝이 났습니다. 뾰병.